오늘 또 나경원 의원님 공교롭게 오셨는데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검찰이 항소할지 말지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검찰을 향해 항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징역형인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항소 대검 얘기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구속이 벌금형으로 바뀐다. 항소 기준입니다. 나경원 의원 등 사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이 검찰이 때린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았어요. 징역형이. 그러니 항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가면 항소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잘못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장관님?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서영교 의원님한테 잘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저 앞에다 두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항소하라고. 저는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예. 무죄 부분이 있는데 무죄가 있는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그 위에 윗선에 있다고 상당히 강한 의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 말로 결국 항소 포기를 한 건데 유무죄가 바뀐 건데요. 이 사건은 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 아닙니까? 저는 애당초 공소 제기가 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다. 기소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인데 앞에다 두고 그 말씀 하시는데요. 아마 검찰이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대장동 거 항소 포기하고 저희 정치적 사건은 항소를 한다. 뭐 저희는 저희가 항소해서 이거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정치적 행위에 과잉 경호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를 데리고 오고 빠루를 가져와서 문을 뜯은 것은 민주당 측이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법 위반으로 하루에 2명의 의원을 바꿔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성춘 부의장님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전 저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 당시에 국회 보좌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그러니까 국회 너네가 만들어놓은 룰 아니냐, 너네가 만들어놓은 룰을 어겼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한다라고 내렸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서영교 의원이 말한 대로 검찰이 원하는 것보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낮게 나왔으면 저는 항소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법사위 현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야당 의원들도 그렇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니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있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왜 재개 안 하냐, 전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보는데 서영교 의원이 만약 저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만약 항소가 이루어지면 그럼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결국 여당의 압박 때문에 항소를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정성호 본부장한테 계속 단단히 단단히 하라. 저는 정성호 장관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련히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당이라고 해서 여당에게 유리한 사건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합리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운영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저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기사화 돼 버리면 법무부 장관이 저런 발언 때문에 마치 항소를 지시한 것처럼 흐를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항소 지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항소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괜히 이 질의 때문에 마치 여당 의원의 압박에 정성호 장관이 했다라는 검찰이 그렇게 했다라고 괜히 프레임이 잡히면 오히려 이게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항소가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항소 단단히 하십시오라고 말해버리면서 뭔가 마치 여당의 압박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이 압박해서 된 것처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할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저희 당도 그렇게 유의를 하는 만큼 야당도 자꾸 이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 재개하라는 식의 뭔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들은 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자꾸 저 국회에서 항소해라, 기소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 자체는 적절치 않아요. 이건 아마 나경원 의원님 계시지만 죄송스럽게도 아마 검찰은 기소할 거예요. 규정에 따라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형종이 바뀌었을 경우, 그러니까 벌금형에서 지금 검찰은 징역형을 했는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형이
그 원래 규정에 따라 한 절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됐을 때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형량도 바뀌었고 2분의 1 이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는데 빠루는 저희가 민주당이 가져온 게 아니라 국회 경위가 문을 그 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에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나 의원들이 그 저 법제실 그 사무국 문을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경위들이 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가져왔던 거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저는 물리력 행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여야 간의 어떤 그 신의 성실에 기초해서 저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저 나경원 대표님 그대 원내대표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민의힘 당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기소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의사진행 방해를 하더라도 법적인 틀 내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과거 2012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경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일은 저는 근데 그 가급적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 법정으로 가는 일이 너무 빈번하고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건서 변호사님. 근데 대장동 관련 사건은 항소하는 게 100% 맞았죠. 여러 가지 기준이 뭐 그다음에 애교 이런 걸 다 따져도 그랬는데 안 한 거다. 안 한 거고 이제 저 사건 자체는 구형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것도 항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장동 사건하고 패스트트랙 사건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을 관여해가지고 7,800을 꿀꺽 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항소 포기를 하고 저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공수처였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민주당이 군소정당하고 야합해갖고 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범법행위에 해당될지언정 이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패스트트랙 과정이 어떤 폭행이나 뭐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경미한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의견 전달, 그다음에 이걸 공론화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 영역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심 법원도 그런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한 거고 이런 기회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건 기소하지 말라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정치의 영역이니까 과감하게 통 크게 이건 뭐 항소하지 마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항소를 하면 뭐 안 하는 걸 두고 보겠느냐 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놓고는 대장동 항소는 정당화시키고 이거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인데 검찰이 제가 볼 때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 압박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 현 정부 때 역시 윗선은 정치 검찰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이니까 검찰이 폐지되는 거고 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원죄인데 마치 이게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의 원죄인 것처럼 정치인들이 몰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제 사건이라서 제가 뭐 네. 항소 여부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통과시킨 법의 그 해악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제 해갖고 민주당이 이번에 통진당의 후신,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정당, 진보당 의원들을 3명이나 연합 공천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정치 행위를 했고 그때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루에 2명을 바꿔쳤습니다. 국회의장이 아까 국회의장이 가져온 거라고 그러는데 지휘하는 건 옆에 있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고요. 빠루를 들고 문 뜯는 것. 결국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하루에 2명씩이나 의원을 바꿔쳐 가면서 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알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항소를 하라 하니까
정말 이것도 일종의 야당 탄압의 일종이죠. 저는 뭐 사실은 무죄를 못 받은 게 아쉬워서 조금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검찰의 항소 여부 좀 지켜보겠습니다.